네, 안녕하세요. 레올러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도체 종목들은 수급도 좋고 잘 가는 것 같은데 왜 MLCC는 생각만큼 못 가는가? 대표적으로 삼성전기, 사마콘덴서를 필두로 대주전자재료나 코스모신소재 등이 있죠.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MLCC 쪽 MLCC 관련주로 영상을 올려드렸다. 기억나시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전세계 MLCC 쪽에서 1위는 무라타,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삼성전기를 꼽을 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자, 그래요. 무라타 제작소 같은 경우는 이미 소형 쪽은 MLCC로 소형 분야, 그러니까 스마트폰 계열, 스마트폰 줄이고 있다. 모바일 기기나 이런 쪽을 생산을 줄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이 썩 좋지 않아요. 삼성전기는 삼성전자가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있는데 줄이기는 아직. 네. 그러면 무라타는 어디로 가느냐? 무라타의 방향은 전기차다. 네. 전기차 공략이 여기가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 그래서 시장 선점 효과가 있어요. 시장 선점 효과가 있다. 무라타 방향은.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기는 이제 쫓아가는 입장에서 이는 힘들다. 전기차 공략 당장 힘들다. 물론 가능하다. 물론 가능은 하다. 근데 당장 큰 수익이 나는 거는 이제 삼성전기 쪽에서는 이제 스마트폰 분야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이제 노선이 달라졌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요즘에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게 선생님, 반도체는 가잖아요. 잘 가잖아요. 그런데 왜 MLCC는 아직 못 가는 것 같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원래 반도체가 먼저 간다고 말씀드렸죠. 먼저 갈 거다. 저는 빠르게 업황이 개선되거나 해봐야 2분기 저점이고 웬만하면 3, 4분기 저점도 예상할 수 있다. 어쨌든 올해 안엔 저점이 나온 게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는. 그러니까 갈 거다. 한 6개월 정도 미리 선반영 된다고 치고 3분기에서 4분기 사이라고 치면은 좀 빠르면은 이제 1분기에도 강력하게 갈 수 있고 좀 늦으면은 2분기에 가겠죠. 근데 적어도 반등은 계속 나오고 이게 무작정 계속 빠질 상황은 아니다. 지수가 가려면 삼성전자 인스 빼놓고 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반도체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바닥을 찍고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슈퍼사이클이니 새로운 하이퍼 사이클 이 이름을 막 만들어내고 있죠, 사람들이. 신성장 농력이니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한 1년 반 만에 갑자기 반도체 상황이 끝났대. 그럴까요? 4차 산업혁명 1년 반 하고 끝나나요? 저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과도기적 성격이다. 이거는 청소년기다. 청소년기. 청소년기에 우리 다 반항하죠. 사춘기 겪고 있죠. 그러니까 사춘기 정도 생각하시면 된다. 성장할 때도 어떻게 계속 올라가기만 하나. 상승하다가 쉬었다가 다시 가야 되는 거다.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그래서 2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지금 나오는 거 보면은 빠르면 2분기, 늦어도 3분기에는 저점 찍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인텔에서 서버 이제 칩 내놓고 이제 AMD에서 내놓고 하면은 디램 당연히 서버용 디램 당연히 다 판매가 돼야겠죠. 그러면은 재고 소진도 빨리 될 거고. 그러면 3분기 정도 안에는 충분히 더 좋아질 수 있게 돌파를 해서 갈 수도 있는 이런 가능성은 보고 있어요.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고점 돌파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MLCC 관련주들 조금 느릴 수 있습니다. 그것도 요거랑 똑같다. MLCC 끝난 게 아니다. 전기차 얼마나 팔렸다고. 전기차는 이제 시작이잖아요.
전기차 시장이 이제 시작인데 삼성전기는 아직 전기차에서 메리트가 그렇게 없어요. 이거는 무라타 제약소 쪽에서 이제 뭐 선점 효과를 좀 지니고 있고 삼성전기가 이제 진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이다 시작. 스타트하는 부분이다 삼성전기는. 매력이 없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멀리 보고 가셔야 된다. 전기차 2차 전지나 뭐 이쪽이랑 똑같은 거예요. MLCC는 그렇게 보면은. 대신 차이점이 있다면은 스마트폰 쪽 소형 쪽으로 해가지고 소형기기 쪽으로 해서 아직 매출이 있다는 거. 현재 매출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쪽이 조금 줄어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감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 요 정도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선 무라타가 줄였으니까 무라타가 전기차로 가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생산량 이쪽 관련된 스마트폰 생산이 아니죠. 스마트폰 향 MLCC 생산이라고 해야겠죠. 정확하게는 스마트폰 향 MLCC 생산을 줄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라타는 실적이 썩 좋지 않은데 삼성전기는 뭐 괜찮다. 보시면은 자 보세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 매출액 보시면은 뭐 그래도 매출액 썩 괜찮아요. 성장을 하다가 지금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체되지 않겠느냐라는 상황이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만 봐도 2016년에 고정을 해드릴게요. 2016년에 매출액 6조, 영업이익 244. 근데 다음 연도에 6조 8천억, 한 8천억 정도 늘었어요. 근데 영업이익이 기가 막히게 늘었죠. 이건 뭐 10배가 넘게 늘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너무 다이나믹하게 는 거고 기존이 너무 적었으니까. 그리고 나서 작년에도 굉장한 성장을 이룹니다. MLCC 같은 경우는 조 단위 이상의 성장을 이루고, 그리고 물론 MLCC만 판매되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기는.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 또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영업이익이 조 단위로 넘어갔어. 여러분, 작년에 엄청난 성장을 이뤄서 차트 동향만 보더라도 작년 거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2017년분에 한번 치고 가고, 왜냐면 2018년에 좋아질 겁니다 라고 하니까 뭐 쭉 올라가고, 그리고 이때 워낙 저점을 찍었었으니까 한번 치고 올라가고, 이때 작년에 16만원까지 올라가죠. 근데 도로아미타불 됐어. 도로아미타불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작년 10월에 워낙 안 좋은 시장 동향으로 워낙 안 좋았었고, 그리고 나서 조금 회복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수렴 과정 거치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되고, 자, 매출액이 올해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하게 계속 성장을 하다가, 영업이익이 특히 다이나믹하게 성장을 하다가 성장이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조금 집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삼성전기 실적이 안 좋은 건 아니다. 좋다. 좋아진다. 올해도 예상 컨센서스는 이렇게 좋아진다고 나와요. 하지만 성장주인데 성장주로 커야 하는데 성장이 지체된다. 기존에 다이나믹하게 이렇게 크게 점프를 이렇게 하다가 올해 요만큼 올라가는 거야. 이러면은 얘 힘 빠졌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반도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런 스마트 기기 쪽으로 가다가 전기차로 전환해야 되는 시점인데, 스마트 기기가 이제 판매가 둔화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꺾이는 거예요. 얘는 MLC 쪽은 전자제품 쪽 때문에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거 전기차 기대감으로 올라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돼야겠죠. 근데 이게 언제 여기다가 수급을 몰아줄지는 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메이저들이 여기다 언제 수급을 몰아줄 거냐. 반도체는 당장 보이잖아요. 언제부터야? 올해 안에는 턴 하겠지. 이게 좀 보이잖아요, 반도체는. 그러니까 반도체는 먼저 가는 거야. 근데 MLCC는 전기차 쪽으로 가는 거는 전기차 시장이 더 커져야 되는데, 아직은 이제 산업화는 됐다고 했어요. 전기차는 테마는 넘어서 산업화로 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2030년까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할 거예요. 근데 당장 올해 그렇게 갑작스럽게 올해 폭발력이 있진 않다는 거지. 서서히 꾸준히 올라간다는 거지. 거기서 이제 삼성전기도 기술력을 키워서 점유율을 점점 파이를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 동력은 있고 앞으로 미래 기대는 돼. 근데 당장은 조금 정체된 거 아니니? 요런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MLCC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전기차 제가 계속 설명드리면서 전기차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전기차 쪽으로 MLCC 들어가는 거 삼성전기 이제 조금씩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크게 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2030년 뭐 글로벌의 시장이 2035년 사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2030년 선진국 쪽부터 혹은 중국도 뭐 생각을 하고 있고 내연기관 금지하는 법안이 시작되고 있다. 자, 지금 2019년도 거의 이제 뭐 3분의 1 지났으니까 2023년 정도만 돼도 3년 좀만 넘는데 3년 반 지나면 2023년이죠. 이제 3년 반만 지났다고 쳐요. 2023년에 차량 구매를 하게 되면은 7년 탄다. 내연기관 차는. 뭐 아예 뭐 도로에서 금지를 안 시키더라도 우리나라도 뭐 그 정도 법은 나올 수 있겠죠.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는 보험료를 인상한다거나 뭔가 이 안 좋은 페널티를 줄 수는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안 탈 수 있도록. 그래서 뭐 7년 정도 탄다. 그 이후에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차는 10년 정도는 생각하고 타는데 그 이상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10년 정도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7년 탄다 손해보는 느낌. 3년 손해봤잖아요 이미. 자, 2025년이 됐어. 그럼 2025년이 되면은 5년 탄다. 그러면은 절반밖에 못 타? 그러면 가격도 절반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점점 요건 좀 번외편인데 카쉐어링 시장 같은 게 활성화가 되겠죠. 아니면은 전기차가 판매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요렇게 실질적으로 10년 이하로 떨어질 때마다 2030년이 10년 이하로 남을 때마다 점점점 전기차는 성장을 한다. 무라타가 혼자 다 못 먹어요 이거. 삼성전기도 뭐 바보가 아닌 이상 기술력 계속 발전시켜 갖고 진입장벽 높아도 진입을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벌고 있는 회사니까. 그렇잖아요. 삼성전기가 돈을 벌고 있는 회사잖아. 지금 그 부채 비율도 없고 유보금도 엄청 높고 그리고 계열사가 삼성 계열이잖아요. 삼성에서 이거 그냥 놔두겠어요 이거? 삼성에서 그냥 놔두겠어요? 지금 이 기업 자체만으로도 돈을 쌓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어. 지금 조 단위로 벌고 있어. 이거 다시 재투자해야지. R&D 투자해야지 그럼. 아시겠죠? 그러면은 MLC 쪽으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계속 10만원 이하 안 줄 것 같은데 뭐 주면은 사야죠. 사도 돼요. 그 대신 오래 걸릴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거만 개념을 잡고 가시면 돼요. 삼성전기 모아가는 구간이다.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좋은 거죠. 이거는 단기로 어떻게 승부를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그래도 10만원 아래에서 샀으면 거의 뭐 7, 8% 올라왔잖아요 지금 이미. 나쁘진 않죠. 그러면은 계속 이제 11만원 위쪽에서 11만 5천원 요 구간에서 11만원 11만원 5천원 이 구간에서 걸리고 있으니까 이쪽 가면 일단 1차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돌파하면은 그때 뭐 다시 보던지 하면 되겠죠. 그냥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이걸로 당장 다이나믹한 상승을 원하지는 마세요. 사막 콘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콘덴서 전문 업체로 지금 6만원 살짝 이탈해 있는데 이거는 52,000원 이렇게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뭐 한 8,000원 단위로 의미를 좀 두고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52,000원 부근까지는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오면은 감사히 받아야죠. 안 내려올 것 같아요. 차라리 6만원을 회복하는 게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이평선을 좀 아래로 내려놨는데 6만원 위쪽에 올라타면은 이평선을 다시 한번 모으고 위쪽으로 발산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68,000원 돌파하면은 새로운 시세가 또 나올 수는 있겠죠. 괜찮아요. 제가 볼 때는 업황을 알아야 돼. 종목만 아는 게 아니고 그 업황을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코스모신 소재 같은 경우도 조금 느리지만 투자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어요. 이거는 흔들림이 좀 있었는데 16,000원 여기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거 금방 회복하고 하면 여기서 한번 모았다가 대신 여기서 이탈한 게 좀 뼈 아팠어요. 그 2월달에 여기서 멋지게 양봉을 하나 세워놨는데 이 양봉을 세워놓고 나서 이 구간은 이탈한 거는 좀 뼈 아팠다. 근데 코스모신 소재 같은 16,000원 오히려 회복하면은 다시금 이 구간 18,000원까지는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걸로 흉부를 보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18,000원 구간에서 한번 정리를 하고 가면 되고, 끝까지 가져가 있다라면은 뭐 모아가면 되죠. 여기서 한 절반 매도하고 16,000원까지 오면 다시 절반 매수하고, 아니면 정리했다가 16,000원이면 재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매매 트레이딩 관점으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하면 된다. 매매하는 관점이다. 이렇게 해서 짧게 보시는 분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박스권 대응하시면 되고, 근데 트레이딩 할 거면은 이 종목보다는 다른 쪽을 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건 투자의 개념으로 난 이 종목으로 계속 보면서 갈 거야 라고 하시는, 투자의 개념으로 가시는 분한테 어울린다. 트레이닝도 나쁘지는 않아요. 왜냐면 크게 손실 보고 나가거나 그럴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뭐 당장 손실이어도 결론적으로는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괜찮은데, 요건 세모 괜찮긴 해. 근데 트레이딩으로 최우선 종목까지는 아니다. 투자의 개념으로 가면은 이거는 담아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MLCC 쪽은.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요거는 이제 최근에 좀 밀리긴 했어도 좀 덜 밀린 경향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덜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4개 종목 중에서 대주전자재료를 제가 좋아하는 종목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고 시장에서는 한 번씩 관심을 갖긴 해요. 근데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제가 어저께 오로라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3등주는 조금, 저는 대장주 못해도 2등주 정도까지가 좋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앞에 세 종목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대주전자재료를 선호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건 제 개인 관점인 거예요. 개인 관점인 거지, 시장에서 대주전자재료에다가 집중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이게 뭐 대형주도 아니고 탄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높아질 수는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이 종목이 최선호주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사막 콘덴서를 굉장히 좋아하고 코스모 신소재를 좋아하는, 이쪽이랑 궁합이 잘 맞는 사람이고, 삼성전기도 당연히 좋아합니다. 근데 대주전자재료는 개인적으로는 썩 유쾌하지 않은 종목으로 본다. 대신 갈 때는 같이 갈 거예요. 탄력이 좋을 수 있어요. 이게 제일 많이 올라갈 수도 있어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제가 매매하는 종목이라고 무조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건 다른 개념이에요. 선호 종목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향 차이인 거예요, 이건. 투자의 성향.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원칙과 기준, 여러분들. 제 원칙과 기준에 이 종목이 최선호주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종목 기업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업은 4개 같이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관심 종목에 삼성전기, 사마콘덴서,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이런 식으로 같이 넣고, 같은 섹터 종목들은 이렇게 같이 넣고 MLCC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관심 종목에다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놓고 같이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종목은 최우선순위 종목이 아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까지 굉장히 수고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알람, 그리고 댓글까지 하나 달아주시면은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댓글 달아주시는 분 아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